자, 오늘 수업 영상 제작 기초 영화의 제작 과정 그리고 이 제작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영상의 제작 과정 저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리 프로덕션은 사전 제작 단계고 프로덕션은 촬영을 하는 제작 단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후반 제작, 이제 편집을 하고 사운드를 넣고 극장에 배급하기 위한 과정들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스태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어야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과제로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부서들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부서 있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있는 사람 채팅방에 한번 써볼까? 선생님도 같은 영상을 보고 조금 굵직굵직한 분들만 정리를 했는데 쌤은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거라서 보고 썼을 건데 기억나는 사람들 있어요? 특수분장팀, 맞다. 특수분장팀 맞아요. 막 영어로도 써있는 팀 되게 많았어, 그치? 그리고 막 VFX 이런 거, CG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등장할 만한 그리고 액션 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액션 무술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는 이름들이 있었는지. 크리처 관련 웨고스 맞아. 그게 제일 먼저 나왔어. 첫 번째 보면 이제 괴물 크리처 해가지고 무슨 스튜디오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죠. 디자인하신 분이랑 그거 만들었던 스튜디오 이름이 올라왔고 괴물이란 영화의 특성상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올려주신 것 같아요. 비중을 되게 많이 차지했다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하는. 어쨌든 선생님이 그 영화 크레딧을 보면서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좀 오늘 조금 PPT가 조잡하기는 한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배우들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크리처 제작 스튜디오의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딴딴따라라란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있죠. 하나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굵직굵직하게 나왔던 게 캐스트, 그러니까 배우들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 투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주고 제작 현장을 마련해준 제작사와 제작자, 혹은 투자사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어디였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감독 이름이 올라가죠. 봉준호 이름이 올라갔고 그 다음 이제 배급사, 만들어진 영화를 극장에 걸기 위해 배급해주는 배급사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본에 같이 썼던 작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듀서가 나왔고요. 제작 프로듀서 나왔고 그다음에 촬영, 그러니까 감독이란 나오지 않았지만 촬영하고 누구 나왔는데 이제 여기 첫 번째에 올라가면서 따로 나오신 분들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촬영 감독, 조명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동시 녹음, 음악 감독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나서 이제 옆에 보시면 팀으로 되어 있죠. 음향팀 뭐야 왜 이랬어? 마우스 어디 갔어? 음향팀, 조감독, 뭐 연출부, 스크립터, 제작부, 조명부, 촬영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술팀, 마지막에 편집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스태프들이 한 영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 특히 외국의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영화를 보면 이거보다 더 한참 올라가잖아.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쿠키 영상 보려고 기다리는데 엔딩 크레딧만 10분씩 막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진짜 사소한 모든 스텝들까지 쫙 올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제작 규모가 커서 거기 크레딧이 더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고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이 훨씬 길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쓴 용어가 좀 달라요. 조명 감독, 뭐 이렇게 촬영 감독이 용어가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명 감독이 되기 위해서 막내 스태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의 시스템이라면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평생 조감독만 전문으로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조감독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을 보필하는 역할. 우리나라에서 조감독이라고 하면은 감독의 데뷔를 꿈꾸고 있는 연출자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은 조금 그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외국 영화 한번 보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부서를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 부서에 있는 스태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촬영 현장 그 스티커스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그거 뭐더라?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는 사람? 하정우가 나오고요. 김윤석이 나오고 여기가 남영동으로 나온 것 같은 배경에. 이거 어느 영화인지 아는 사람? 1987이요. 혜준이 정답 맞아요. 1987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배우들이 서 있고 스태프들이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은 촬영 감독이겠죠. 배우를 찍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마도 감독이겠죠. 모자 쓰고 있는 분이. 그리고 배우들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낮 촬영이라서 이렇게 조명을 안 쓴 것도 조명팀이 보이지 않지만 조명팀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하정우랑 김윤석이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감독이 통굽 운동화를 촬영 감독님께서 신고 찍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보면 키를 맞춰야 되니까 이 엄청 높은 신발을 신고 계셔. 네, 그래서 지금 촬영 현장이 야외에서 찍는 촬영 현장이고 자세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명기구라던가 다른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죠. 2대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 기구들도 되게 많고요. 스태프들도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태프의 역할에서 제일 먼저 교과서 47페이지인가요? 47페이지를 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크레딧에서도 거의 제일 먼저 나오는 제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거는 작년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나오셨던 세 분의 사진을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요. 작품상의 경우는 감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작자, 영화를 만들어주고 기획하고 투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밝히는 게 관례라고 해요. 그래서 제작자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가운데 있는 분은 CJ 이미경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영화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기생충을 제작한 제작자분이 계셨고요.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은 분이 기생충 제작자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축하를 받고 있죠. 트로피를 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계급해야겠다라고 기획하는 일부터 제작 일정 조정하는 거, 그리고 출연자 선정,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야겠다, 이 사람을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배급하기 위해서 영상 홍보하는 일, 그리고 예산을 얼마만큼 끌어올 것인가,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 편성하는 일, 그리고 어떤 스태프, 어떤 감독들을 데려올 것인가 구성하는 전체 제작 활동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서 진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분이 없다면 영화가 탄생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제작 환경을 구성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영화 만드는 건 이제 감독이니까 감독과 협의하여 이렇게 쓰자. 여기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해주는 역할. 그거를 그라운드를 맡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죠.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교과서의 바로 감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봉준호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제작 과정을 총괄하며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 또는 연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스태프를 통솔해야 하고 카메라의 숏, 배경의 세트 디자인, 연기자들의 연기 지도, 조명, 음향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등까지 모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제작 환경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영화 한 작품의 총책임자죠. 영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어떤 숏 사이즈를 찍을 것이며 어떠한 기술을 접목시킬 것이고 연기자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떠한 사운드가 들어갈 건지 혹은 어떠한 미술적인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로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힘들겠죠. 모든 걸 다 이분한테 결정으로 맡겨요. 씬 1에 꽃다발이 나오는데 이건 장미꽃으로 할까요? 안개꽃으로 할까요? 프리지아로 해야 될까요? 어떤 꽃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벽지는 그럼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건 여기에 등장인물의 벨소리는 어떤 벨소리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 되게 사소한 걸 말했지만 이 사소한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영화 감독 혹은 영화 연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상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영화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좀 설명이 길 건데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조연출 조감독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외국 사례를 들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옆에서 보좌하는 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독의 임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감독이 무엇인가 다른 걸 결정하고 있을 때 현장을 진행시킨다거나 의견을 물어서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일정 조율도 할 수 있고 스태프들의 회의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조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조감독 경험을 쌓으면서 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그 감독이 하는 걸 보면 어깨너머로 배워서 감독으로 데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게 박찬욱 감독님 조감독이었던 분이 아마 그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님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데뷔했던 감독님들이 어떤 그 큰 지금 잘 나가는 데뷔한 감독들 밑에서 조감독을 하다가 상업 영화로 데뷔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대 보조를 해준다는 뜻이겠죠. 이분도 아까 선생님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촬영 현장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닥이 잡혀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작품 촬영할 때 조연출을 친한 친구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내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통이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찍겠다는 걸 얘한테 말하면 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하면 좋고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 대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친구가 조감독을 해주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스태프들을 모아서 미술팀 어제 얘가 얘기했는데 이게 필요하대. 이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해야 돼. 말귀를 잘 알아듣고. 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촬영 감독이에요.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인물을 찍고 있는 분이겠죠. 감독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감독이 추구하는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예술로서 카메라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연구하는 역할. 되게 말이 길었죠. 근데 말 그대로 감독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그러니까 화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컨티뉴이티 배우면서 카메라 워킹 그리고 카메라 숏 사이즈의 역할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감독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예술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화면으로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 감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 감독도 카메라 기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렌즈의 이해, 렌즈에 따른 어떤 화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카메라 워킹, 조명, 심지어 빛에 대한 조명 노출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제 뭐 두 사람만 대한 이렇게 찍는다라고 했지만 이게 맨날 그렇게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감독만의 창의적인 예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화면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주제를 화면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감독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촬영상이 또 존재하죠.
여러분들 혹시 한국의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나 외국의 촬영 감독 유명한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얼마 전에 백상이랑 대종상을 했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촬영상이 있나? 보지를 못했네. 되게 많은 분들, 이목의 촬영 감독, 홍경표 촬영 감독 이런 분들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목의, 홍경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외국 감독도 선생님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찾아보시면 유명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왜 유명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조명 감독인데요. 선생님 시네이십을 뒤져서 이분 감독님은 아니시고 두 번째 세컨드셨던 것 같은데 보조 감독이셨던 것 같은데 조감독, 조명 조감독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빛의 양을 하는 노출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하시는 분들 꼭 들고 다니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조명 감독은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촬영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빛을 통해 영상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왜 촬영 감독이 아니라 조명 감독이 최적의 촬영 조건을 만들어주냐 하면 결국에 모든 이미지는 빛이 있어야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촬영을 할 경우에 아무리 카메라 화질이 좋아도 밤에 촬영하려면 최소한의 빛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곳일 경우에는 조명 감독들이 그것을 해줘야 되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빛을 컨트롤을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다, 이런 시간대다 라는 걸 조성해주는 사람들,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겠죠. 되게 장비도 많고 감전사고도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마법사라고 얘기해야 해도 될까요? 그분들이 빛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빛으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가장 먼저 촬영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촬영장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들이 무거워서 상대적으로 남자 스태프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프로덕션 디자이너입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제작의 전반적인 연출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미술적 요소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전체의 미술적 요소를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품부터 시작해서 의상, 분장, 헤어, 세트 등을 모두 포함해서 결정하고 감독과 논의하는 역할입니다. 진두지휘하는데요. 선생님이 가져온 사진에 있는 분은 유성희 감독님이에요. 칸에서 상 받으신 분이죠. 아가씨로.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밑에는 아가씨 촬영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나요? 보시면 이 현장을 감독과 상의해서 저분이 미술팀과 함께 만든 거예요. 이러한 색감, 이러한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소품도 구해오고 저런 거 갖고 오고 시대적인 것도 공부해서 촬영 현장을 구성해주는 역할이에요. 빛을 아까 조명팀은 빛을 만들어서 이미지적인 조건 만들고 여기는 미술적인 조건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굉장히 여기도 되게 힘든 역할인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예 없는 맨땅에다가 이렇게 옛날 시대의 세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아가씨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의상이라던가 그 시대적인 것들 그리고 혹은 그 어떤 국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감각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박찬욱 감독님의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건 정말 미술에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막 벽지라던가 세트라던가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봉준호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엄청 현실적인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세트나 미술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하다못해 와인 같은 것도 저 정도 수준의 상류층이면 이런 걸 먹겠다라고 셀렉해오고 막 이런데요. 접시도 마찬가지예요. 접시도 이 정도 수준의 소득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접시도 가져오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객에게 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시는 되게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면 미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가? 아니다. 음향 감독인데요. 지금 선생님은 사진을 좀 애매하게 갖고 왔는데 음향 감독은 원래 이 개털 이제 강아지 같이 생긴 이 붐마이크 없이 일단은 기계로 듣는 역할이에요. 붐마이크는 따로 붐마이크만 드시는 붐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고요. 음향 감독의 경우는 음향 녹음기기 옆에 붙어 계시면서 녹음된 거를 그 현장에서 된 걸 들으시면서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연습하시는 분들 영상이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원래는 붐 오퍼레이터가 따로 든다. 따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영상에 필요한 모든 소리를 담거나 새로 창조하는 역할이고요. 사운드의 컨셉을 정하고 촬영 시에 현장의 대사나 음향이 최대한 깨끗하게 녹음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사운드를 보면은 막 되게 시끄러운 데서 녹음을 하면은 후시 녹음, ADR이라고 해서 결국 스튜디오에 가서 그 입히는 그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깨끗하게 산 게 정말 현장의 느낌이 그대로 담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서 그 모든 걸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뮤직비디오가 아닌 이상. 그래서 뭐 바닷가면 바닷가의 현장의 느낌이 살아야 하고 공사장이면 공사장의 느낌 혹은 폐가면 폐가의 느낌이 살아야 되는 걸 본인이 컨셉 정해서 다 녹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도 물론 현실감을 살리는 데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운드가 동떨어져 있다면 관객은 몰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동시 녹음 작업이 다 끝나고 뒤에 그 모두 촬영된 영상에다가 사운드를 입히는 후시 녹음 그리고 혹은 특수 효과음 만드는 폴리까지 다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사운드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깨끗하게 현실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힘든 일이죠. 마지막에 이제 편집인데요. 편집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외국에도 존재하는데 촬영한 영상의 시나리오의 내용과 시간 순서에 맞게 선별해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옛날 것 같은데 이제 컷 하나하나를 잘라서 보시면 색깔 다른 게 다 다른 소스예요. 그거 다 붙이고 있는 작업이 보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보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을 하되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몰입감이 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이나 가지고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실 정도로 그 잠깐의 찰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다. 왜냐면 영화는 편집이 거의 완성시켜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예술성이 확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크립터인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의상 및 연기, 소품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감독이며 감독 옆에서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배우가 소품을 오른손에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기했는지 혹은 이게 왜 NG인지, 왜 OK인지, 어떤 기술적인 일이 있었는지, 혹은 촬영 카메라와 그리고 뭐 배우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됐는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찍었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 모두 기록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스크립지라고 하는 그 종이에 써있는 것들을 보고 재촬영이 필요하면 여기서 몇 시에 이렇게 배우랑 어떤 옷을 찍고 어떤 액션을 하면서 찍었네 라고 보면서 다시 재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편집실에 가서 여러 가지 컷들을 보면서 이 컷은 왜 NG였어? 라고 감독이 물어보면 이거는 이래서 NG였어요. 못 쓰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OK가 두 개인데 왜 OK인지에 대한 이유를 감독한테 물어보고 써놓거든요. 그 중에 감독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찍다 보면 우리 저번 주 화면 전환하면서 봤는데 문에 오른손으로 닫으면서 들어오면서 다음 컷에서 문이 꽝 닫히면서 이렇게 샷 사이즈가 바뀌는 그런 것들 있죠. 이분들이 다 액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짝짝꿍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은 문을 닫고 왔으니까 다음 컷에서는 오른손이 클로즈업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그걸 더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컷과 컷의 액션 방향성이 맞는 걸 더블 액션에 맞게 도와주시는 분, 혹은 영화 촬영 현장의 모든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분. 후반 작업에 이분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독 옆에 비서처럼 붙어서 계속 기록하시는 분들이죠. 기술적인 부분 포함해서 연출적인 것까지 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편 영화를 촬영하게 된다면 스크립터 친구를 꼭 옆에 두고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여건이 안 돼서 인원이 안 되면 조연출 친구들이 하면서 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선생님 되게 주저주저 많이 떠들었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엔딩 크레딧 보면서 궁금했던 역할이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우리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행평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촬영 이렇게 스텝들이 관한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표를 한번 할 건데 그게 이 스태프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외국의 스태프 중에 한번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하면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술 수행평가를 보려고 해. 온라인이니까 그거를 녹화하면서 선생님 수행평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면밀하게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촬영 감독에 대해서 탐구해봐야겠다. 촬영 제작 환경이라던가 촬영 감독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봐야겠다라고 그거를 탐구해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고요. 없으면 지금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없나요? 없으니까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녹화는 여기서 일단 중지할게요.